그런 고통을 겪어봤으면 지금의 현재 고통이 없었던 그 시점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. 선서버 아주 유명한 테크 컴퍼니죠. 쪽으로 이직을 해서 삼성 사업본부장을 한 6년 좀 넘게 하고 난 다음에 잘렸습니다. 아주 고통을 겪다가 한 달 반 만에 임원으로 또 들어가게 됐어요. 그래서 또 잘리게 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저 큰아들이 좀 유학 갈 때 글쎄 엔비디아 주식 팔아갖고 좀 보내줬더니 그래갖고 그거 안 팔았으면 몇십 배 올랐을 텐데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유응준입니다. 혹시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? 몇 살로 보이세요? 한 60 초반, 50 후반 이렇게 보입니다. 초반에서 중반으로 가고 있습니다. 마지막 직장을 퇴직하신 지는 혹시 몇 년 정도 되셨어요? 몇 년은 아니고요. 한 10개월 정도 됐습니다. 오. 기존에는 뭐 한 38년 동안 IT 쪽에 쭉 있었고요. 그 중에 한 36년은 외국 회사 경험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? 시작은 뭐 쌍용정보통신이라고요. 거기 한 2년 정도 있다가요. 한 2년 지난 다음에 HP 쪽으로 가서 한 14년 넘게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선서버 아주 유명한 테크 컴퍼니죠. 쪽으로 이직을 해서 삼성 사업본부장을 한 6년 좀 넘게 하고 난 다음에 잘렸습니다. 회사가 좀 경영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아주 고통을 겪다가 한 달 반 만에 또 오라클 코리아라고 이쪽에 임원으로 또 들어가게 됐어요. 또 제가 맡은 일이 그 자리가 또 없어졌어요. 그래서 또 잘리게 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헤드헌터에서 연락이 와서 엔비디아라는 곳에 리더를 뽑는다.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은 아니고 한번 해보죠 뭐 이런 마음으로 좀 이제 어플라이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한 3, 4개월 잘 됐습니다. 그래서 엔비디아 코리아 엔터프라이즈 쪽 대표로 제가 정년 퇴직할 때까지 그 엔비디아 코리아 매출 150배 그 다음에 주가는 뭐 0.9불에서 한 3, 40배 올렸죠. 내가 올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감사하게 경험하고 좀 쉬려고 했는데 또 어디 회사에서 AI 쪽 담당 좀 대표로 와줬으면 좋겠다. 뭐 이런 좀 얘기를 좀 해갖고 가서 한 2년 정도 쪽 대표 생활 좀 하고요. 더 연장은 좀 하는 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한 10개월 전에 이제 저는 제 삶을 좀 살고 싶다. 나와서 이제 개인 컨설팅 좀 하고 있거든요. 아주 재미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. 재직하실 중에 네. 연애 가장 많이 벌 때는 혹시 어느 정도까지 벌어보셨어요? 대충은 뭐 지사장들, 대표들 연봉이 뭐 3장은 넘죠. 근데 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주식이거든요. 그래서 뭐 하여간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주식도 받으셨잖아요. 네네네. 그건 아직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? 네, 사실 저는 없고 집사람한테 좀 많은 부분 좀 넘겼어요. 물론 집사람이 그래서 나를 많이 통제하려고 하지만 지금도 혹시 막 다른 재테크나 이런 건 안 하세요? 재택하죠. 걱정은 안 하세요? 네, 왜냐면 저는 순수하게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만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정치가 막 가미되잖아요.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그나마 좀 현실주의자잖아요. 그래서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는데 아직도 워낙 우리 국회의원분들 좀 심하게 갑질하잖아요. 네. 그렇게 해갖고 나 같으면 한국에 사업 안 해요. 제 개인적인 저거지만 저는 이제 손주들한테도 계속 하라고 주식하라고 조금씩 하라고 이렇게 좀 제가 뭐 세뱃돈 주고 이런 거 다 걔네들을 뭐 주식하라고 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큰아들이 좀 유학 갈 때 글쎄 엔비디아 주식 팔아갖고 좀 보내줬더니 그래갖고 그거 안 팔았으면 몇십 배 올랐을 텐데 몇백 배 아빠한테 보상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뭐 믿어봐야죠. 뭐. 네. 아까 잘렸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나오게 되신 건지? 그때 이제 2009년에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. 그때 이제 본사에서는 사실 경영적에 꽤 좀 이슈가 있었던 걸로 좀 알고 있고요.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신규 사업부 자체가 통째로 없어지게 됐어요. 저희 사업부에 들어온 한 친구, 한 6개월 정도 된 그 친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 멤버들은 다 좀 나오게 되었죠. 그때 좀 심정은 어떠셨어요? 뭐 하늘이 무너졌죠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뭐 어떻게 통제하겠어요. 중요한 거는 이제 일단 다른 잡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러면 동시에 또 그러한 상황 자체를 와이프하고 좀 얘기를 하면서 공감대를 나누면서 좀 하는 것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도 이제 이전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. 그래서 연락해서 나 잘렸다고 그랬더니 오라클에 저게 좀 팀장으로 와라고. 그래서 뭐 저야 감사하게 한 달 반 정도 쉬고 들어가게 됐죠. 사람 관계에 있어서 신뢰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아까 이제 선에서 이제 사업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됐어요. 만약에 같은 밸류가 있어도 신뢰가 떨어지는 사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면
훨씬 그 사람을 찾지 않겠어요? 신뢰라는 그러한 저금을 좀 많이 해두시는 것이 좀 좋았고요. 평소 자기 자신은 항상 자기의 고유 밸류, 이게 뭔지를 계속 좀 알고 그것을 계속 좀 갱신시키는 거,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저는 힘이 있을 때까지는 좀 공부를 하자. 제가 아침 오전에는 가능한 한두 시간은 집중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, 옛날 젊었을 때는 2시간 집중해서 공부해도 괜찮은데 1시간만 지나면 이게 뭐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.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생체적인 그 노화의 일종이니까 사실은 뭐 할 수 없는 거고, 그렇지만 그렇게 좀 계속 제 자신의 그 지적인 거, 그런 것들 유지하고 공부하고 하면 그것이 이제 다른 곳에 많이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. 재직하실 때 네. 노후에 대한 대비는 좀 해주신 게 있나요? 그건 이제 많은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? 뭐 몇 층 탑을 사라고, 뭐 이제 뭐 국민연금, 국민연금도 퇴직연금, 개인연금,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했죠. 당연히. 저도 이제 1년 반 좀 안 됐네요. 이제 벌써 그 시기가 돼서 저는 디퍼라고 하죠. 연기 하고 있어요. 3년 한 8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5년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 수령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럼 예상 수령액은 어느 정도 있어요? 한 350은 넘지 않을까요? 국민연금만요? 네. 제가 아마 시작할 때부터 해서 아마 계속 제 꼭대기로 받았을 거요. 납입 금액이 많으니까. 네. 지금 받게 되면 240 얼마인가 그런데 이것도 작은 건 아니죠. 그렇죠. 아니, 그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게 이제 퇴직연금이 아마 직장인들 대부분 퇴직연금 좀 할 텐데, 퇴직연금도 꼭 하세요. 그 도움이 될 것 같고, 플러스 더 된다면 개인연금까지. 층을 많이 쌓면 쌓을수록 뚫기 어렵잖아요. 네. 벙커버스트로도 쉽지 않은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그러면 이제 노후를 그냥 노는 게 삶은 아니지만 약간은 그 여유 있는 마음으로 생활할 수도 있지 않을까. 퇴직 직전에 뭔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없으세요? 왜 없겠어요? 근데 이제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런 측면보다는 안 가본 길에 대한 뭐 두려움은 있죠. 근데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죽어보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그걸 너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. 내가 퇴직한다면은 플랜 A, 플랜 B, 플랜 C 그거 다 만들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, 외국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좋아해갖고 외국 사람들을 위한 택시 드라이버를 하면 어떨까? 그 다음에 이제 학위를 받으면 어떨까? 내가 이제 석사학위까지는 있었는데,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이렇게 엔비디아로 연결이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, 사실은? 개인 컨설팅 일을 10개월 정도? 네,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AI에 관련된 AI, 생성 AI 관련된 좀 자문, 컨설팅 그런 요청이 좀 와요.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대표 출신이라서 그런지만 그 강의 요청이 많이 와요. 이 일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가 좀 궁금해요. 쉰다는 게 쉬면서 계속 그 자기의 생동감을 느끼고 하면은 좋아요.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전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. 한 1년 쉬어? 그 다음에 뭘 쉬지? 예를 들어 이거만 해? 매일? 그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. 그럼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, 그죠? 사실 그게 핵심이잖아요. 사실 돈 벌고 이건 2차적인 거고 사실은, 그죠? 돈 버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의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있죠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배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고 성과를 내는 걸 좀 해봐라. 계속 그걸 좀 검사를 해봐라. 자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. 정확히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계획 중에 몇 살까지 일을 하겠다. 혹시 그런 게 있으세요? 그 저도 정했었어요. 원래 70까지. 근데 지금은 아니야. 되는 데까지. 내가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. 계속 공부하면서. 그게 삶이고 그게 행복 아니겠는가. 그럼 이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 힘든 게 있나요? 과거랑 대비해서? 힘든 거? 네. 나이 먹으니까 몸뚱이가 좀 늙어가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아쉽죠. 체력적인. 예. 그럼 혹시 고민거리가 있으세요? 요즘? 고민이요? 네. 고민은 아니지만 지금 AI라는 게 하루가 다르게 좀 바뀌고 있어서 이게 매일 공부해도 이게 제가 달려가면 AI는 날아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도 뭐 내 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공부하고 그러려니까 그게 좀 약간은 힘겹긴 하지만 그래도 쫓아갈 만하다. 이 정도입니다. 그럼 이제 또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AI 전문가시니까 네, 이런 AI 기술의 활성화가 노후 생활에 혹시 영향을 끼칠 영향 그런 많이 되죠. 어떤 것들? 네. 지금 저는 이제 주로 B2B에 대한 네.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
제 집사람이 작년 한 6, 7월에 몸이 많이 아픈데 어떻게 그냥 막 의사 만나면 아니 5분만 얘기해주고 빨리 나가라고 빨리 산승인데 그러지 말고 그 챗GPT에 물어보라고 그걸 가르쳐줬더니 지금은 더 잘해요. 프롬프팅을 잘 써갖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의사한테 가잖아요.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AI는 이제 내 프렌드, 패밀리, 애인이 되는 거예요. 저의 개인 비서예요, 저는. 혹시 시간을 돌린다면 돌아가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? 지금도 만족하고 이전에 사실 뭐 잘렸을 때도 만족하다기보단 힘들었지만 그 의미 있는 좀 시간이라서 예. 배울 것들이 있었다. 네네네. 그런 시기에는 어떤 것들을 좀 배우셨어요? 그런 고통을 겪어봤으면 네. 사실은 지금의 현재 고통이 없었던 그 시점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그런 것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느끼는 거 아닐까요? 요즘 부러운 사람이 있으세요? 그런 사람이요. 제가 이제 두 분의 이제 롤 모델이 있어요. 네네. 이제 한 분은 지금 그 샘물선교회 유원식 회장님이라고 그분도 이제 IT 업계 그 임원 좀 하시면서 좋은 일 좀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카이스트의 장동희 교수님이라고 그분은 연배가 저보다 꽤 되세요. 지금도 이제 코딩도 하시고요. AI 쪽에 강의도 하시고요. 정말로 롤 모델이에요. 다 퇴직하셨거나 이제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당장 요거 하나 해라 라고 하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자기 자신 점검해야죠. 예, 뭘 잘하는지,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첫 번째. 두 번째는 만약 그것도 모른다면 피드백 받는 거예요. 주변 사람들한테 해서 피드백 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해갖고 그 준비하시는 거죠. 사실 그것도 없다. 차분하게 하여간 그 다시 한번 좀 본인이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 어떻게 아웃풋을 내는지 그걸 좀 더 고민하시면 마음적으로 긍정의 마음. 전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. 비교하지 말라는 거 주변 사람들하고.